이제 제3편 제2장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 지대 이론 문제 풀어볼게.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차액 지대설에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요. 여기서 생산물 가격을 100원이라고 하고 생산비가 100원이다. 그래서 일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지문 다시 읽을게. 차액 지대설에서 생산물 가격 100원과 생산비가 100원이라고 치면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 다음 비옥도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는 이꼬르 생산성의 차이. 또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이거는 다시 말하면 우등지 희소.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다시 이거 중요한 지문이라고 교수님이 하셨거든. 다시 이렇게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고, 다음 차액 지대설에서 어떤 토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차액 지대설에서 어떤 토지는 그 토지의 생산성과 한계지의 생산성과의 차이에 의해 결정된다. 맞고, 다음 질문.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없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지문이니까 기억하라고 하셨거든. 지대는 토지 생산물 가격의 구성 요인이 되지 않으며 또한 될 수도 없다. 이것도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고, 다음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B. 다시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B.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은 지대가 곡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가 아닌 불로소득이 아닌 경제적 잉여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고전학파를 비롯한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은 곡물 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것으로 지대는 다른 생산 요소에게 지불하고 남은 잔여소득, 즉 잉여라고 간주하고, 이는 토지 소유자가 노력 없이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정의한다.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생산비 아니고 잉여라고 간주한다고 했어. 불로소득이라고 정의하고, 근데 여기는 생산비라고 했잖아, 지문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 다시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고 생산비이다. B. 경제적 잉여라는 것을 증명해준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산비 아닙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리카도의 차익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박스 문제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네 가지가 있거든. 기역.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다시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비옥한 토지의 부족과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제시하였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조방적 한 개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다시 조방적 한 개의 토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지대 토지가 된다. 맞고, 디귿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다시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디귿이 틀린 지문이에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 다시 말해 한계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이거는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야. 리카도의 차액 지대론 아닙니다. 니은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다시 지대는 잉여이기에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토지 생산물의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리카도의 차이 지대로는 한계지와의 비옥도, 즉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곡물 가격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 즉 잉여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 잠깐만. 앞에서 문제에서도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은 여기서 표로 정리해 주려고 하거든. 틀린 거는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관한 설명 한 번만 더 읽어줄게. 요약할 거 있어서. 차익 지대설에서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관한 설명 맞고,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확 체감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았다. 맞고, 이런 거를 생산성의 차이, 비옥도의 차이가 땅이 비옥하면은 생산물이 잘 자란다는 거잖아. 그래서 비옥도의 차이는 생산성의 차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리카도는 생산성의 차이. 생산성의 차이. 잠깐만. 요즘 제2속성 체감 법칙이다. 문제적 응용. 고전학파. 리카도는 고전학파고, 곡물 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거,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킨다는 거 기억하고, 그리고 지대는 다른 생산 요소에게 지불하고 남은 잔여소득, 즉 잉여라고 간주하고, 이는 토지 소유자가 노력 없이 얻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정의한다. 불로소득, 잉여소득. 리카도의 차익 지대로는 한계지와의 비옥도, 생산성의 차이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차익 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물 가격과 생산비가 일치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생산물 가격 100원, 생산비가 100원이면 남는 게 0이니까 여기서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 잉여가 있어야 그게 지대니까 이게 고전학파의 리카도가 말하는 거 차액 지대설, 차액이 있는 게 그게 지대의 값이다. 그래서 차액 지대설이네, 그치? 곡물 가격 상승, 비옥도가 지대를 발생하는 것. 지대는 토지 소유자의 불로소득, 즉 잉여소득이라고 말하는 것.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도 지대를 요구한다. 잠깐만. 다음 문제.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절대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다시, 절대 지대는 토지의 생산성과 무관하게 토지가 개인에 의해 배타적으로 소유되는 것으로부터 발생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다시,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B, 틀린 지문이고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게 마르크스의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비옥도 생산성과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 자체, 즉 토지를 독점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 한계지에 대해서도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 마르크스 입니다. 다시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B, 요구할 수 있다. 다음 질문.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라 하는 역선형 함수이다. 다시,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역선형 함수이다. 맞고, 다음,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다시,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맞고, 다음,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다시, 입찰 지대설에서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용도에 따라 토지 이용이 이루어진다. 맞아요.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문제. 하여튼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라고 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비싼 땅이든 작은 땅이든 어쨌든 다 지대를 부여하는 거지. 다음 문제. 다음 중 준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마샬의 준지대. 이것도 박스 문제. 하여튼 박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 근데 박스 문제는 거의 지문이 3개에서 4개라고 하셨거든. 우리한테는 어쨌든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박스 문제가 나오면 1분 안에 풀 수 있으니까 우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문제인데 대신에 정확하게 알아야지 풀 수 있는 유형이니까 꼼꼼하게 보고 정확하게 외운 것들 위주로 지문을 봐서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라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주셨어. 문제. 다음 중 준지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기역.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다시,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영구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B. 준지대는 토지 이외의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아까 본문 읽을 때 내가 얘기했었지. 일시적이야. 영구적 B, 일시적으로 지대의 성격을 가지는 소득이다. 그리고 다음 니은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다시 준지대는 생산을 위하여 사람이 만든 기계나 기구들로부터 얻는 소득이다. 딩동댕 맞고요. 다음 마샬의 준지대 이론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영향을 주었다. 다시 마샬의 준지대 이론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영향을 주었다. B. 우리 지금 첫 번째 리카도 차액 지대설 나왔고, 두 번째는 마르크스 위치 지대설 나왔고, 세 번째 이제 마샬 준지대 이론 나왔잖아. 그거에 비추어서 봐도 마샬이 세 번째인데, 마샬이 리카도한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리카도의 지대 이론이 마샬의 준지대 이론에 영향을 주었다. 이게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디귿 마샬의 준지대 이론은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영향을 주었다. B. 틀린 지문이고, 리을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길지. 다시 고정 생산 요소의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변동하지 않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준지대는 고정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마샬. 마샬은 준지대 이론. 마샬은 준지대 이론.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 마르크스는 절대 지대설. 그다음에 리카도는 차액 지대설. 봅시다. 그리고 다음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문제 중에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하는 것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보다 훨씬 쉬운 문제예요. 그치? 근데 최근에는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유형이 많이 나온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니까 본인 시험 보기 전에 옳은 것을 고르라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습할 때. 알겠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것도 박스형 문제. 기억,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다시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토지의 질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임대료의 차이로 보았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 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다시,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을 준 지대로 설명하고 단기적으로 공급량이 일정한 생산 요소에 지급되는 소득으로 보았다. 맞고, 디귿, 튀내는 한 개지의 생산비와 오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다시, 튀내는 한 개지의 생산비와 오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B. 이거는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 대한 설명이지. 다시,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에서는 한 개지의 생산비와 오둥지의 생산비 차이를 절대지대로 보았다. 이렇게 바꿔야 맞고, 리을,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다시, 마르크스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B. 이거는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에서. 근데 우리 아직 튀넨의 고립국 이론 뒤에 안 본 것 같은데 아까 봤나? 이거 틀린 지문입니다. 이거는 다시 바꾸면 튀넨의 고립국 이론 위치 지대설에서는 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라 농작물의 재배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면 맞는 지문이에요. 근데 1번이 기역 니은, 2번이 니은 디귿, 3번이 기역 니은 리을, 4번이 기역 디귿 리을, 5번이 니은 디귿 리을이거든. 지문이 교수님이 네모칸의 박스형 문제인데 4개가 있고 지문이, 근데 이렇게 밑에 1, 2, 3, 4, 5번인데 3개짜리가 있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래. 왜냐면 아리까리 하니까. 이런 거는 딱 나와서 한 번에 딱 알겠는 거는 하고, 모르겠으면 이거는 다른 문제로 넘어가서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다시 돌아와서 풀래.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시간 많이 까먹는다고. 알았지? 우리 전략적으로 합시다.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문, 지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다시, 지대 이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B. 이게 틀렸네. 응? 아니야. 잠깐만. 이거 맞네. 맞아 이거. 다시.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그치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이게 내가 본문을 찾아봤거든? 아무리 비교를 해도 지문이 사실 이해가 안 돼서 지금 또 헷갈린 거거든? 이거 내가 문제를 풀고 지금 읽는데도 이거는 어려워서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이거는 나는 근데 이 지문이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 지문이라고 별표를 하라고 하셨어. 다시 읽어줄게. 나는 지금 이해가 안 되지만 너는 이해가 될 수 있어. 지대론에 관한 논쟁은 지대가 토지로부터 생산된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비, 즉 비용이냐 아니냐의 핵심을 두고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인 재화로 취급하고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신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인 재화로 취급하고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틀린 지문이고 앞에 신고전학파가 아니라 이거는 고전학파에 대한 설명이었어. 바른 지문은 고전학파는 토지를 원시적인 재화로 취급하고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근데 이 구별을 구분으로 바꿔서 나올 때도 있대. 구분 아니고 구별. 이 한 글자. 한 글자. 구분 아니고 구별. 토지와 자본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지대를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게 맞고. 다음 지문.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신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 다시 고전학파는 곡물 가격의 상승이 지대를 발생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신고전학파의 논리에 따르면 지대가 상승하면 곡물 가격도 상승한다. 맞고. 다음 신고전학파는 지대는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다시 신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가 아니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이므로 지대를 생산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으로 파악하였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마샬의 준지대 이론에 의하면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단기에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만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다시 마샬의 준지대 이론에 의하면 고정 생산 요소에 귀속되는 소득은 단기에는 지대의 성격을 갖지만 장기에는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맞는 지문입니다. 다음 이 문제는 별표. 돼지꼬리 땡냐. 이거 우리 세대만 아는 거지. 문제. 경제적 지대와 전용 수입의 이전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것은 박스형 문제. 박스형 문제가 왜 연습 문제에 맞냐면 너도 알다시피 박스형 문제가 많이 이제 기출이 되니까 연습하라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어요. 기역.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내가 너무 메모를 해놔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다시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B 아닙니다.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품이나 물건 등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이 아닌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또는 희소성을 갖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그리고 경제적 지대는 파레토 지대는 생산 요소 공급자가 전용 수익, 기회 비용을 초과하여 받는 일종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근데 여기서는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생산 요소 중에서 전용 수익을 초과하며 추가적인 보수로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생산물의 여기는 전용 수익을 초과하여 받는 일종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생산물이 아닌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 보수가 아니라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 생산물에서의
초과 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치? 공급이 비탄력적인 희소성을 갖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 생산 요소,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생산물,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 잠깐만.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이게 틀렸다. 그치?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바보.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생산물이 아닌 이게 바른 지문이야. 문제에서 나온 지문은 경제적 지대란 공급이 제한된 생산물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보수로 해서 쭉 나오는 거고, 올바른 지문은 경제적 지대란 생산물이 아닌 토지, 노동 등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내지는 공급이 희소성을 갖는 생산 요소에서 발생하는 이거야. 추가 보수로 추가적인 보수를 말한다. 생산물의 초과 수익을 말한다. 나머지 뒤에 초과하여 받는 거 이건 맞아. 국어를 잘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신경 쓰면 될 것 같고, 다음 질문. 전용 수입이란 또는 이전 수입이란 전용 가로 열고 이전 가로 닫고.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이 지문의 키포인트는 최소한의 금액이야. 다시,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을 말한다. 한 번 더. 전용 수입이란 생산 요소의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 생산 요소의 기회 비용을 말한다. 맞는 지문이고,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초과 수입, 경제적 지대가 커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초과 수입이 생겼다 이런 말이 돼. 다시 지문.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지문. 경제적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다시 경제적 지대를 파레토 지대라고 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지문. T넷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단일 작물의 경우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감소한다. 다시, 이거 쉬운 문제다. 그치? T넷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여기가 중심이야. 시장, 읍, 중심. 여기부터 이렇게 쭉 뒤로 이렇게 가서 지대를 너가 생각하는 건데, T넷의 위치 지대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단일 작물의 경우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여 운송하는 비용이 적어들지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땅에 대한 값은 감소한다. 맞을까 틀릴까? 네, 틀렸습니다. 그치? 감소가 아니라 중심지랑 가까울수록 지대는 올라가지. 그러니까 증가한다. 이게 맞지. 야, 두 글자 바꿔놓고 정말. 다음 질문. 한 개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한 개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물 가격, 생산비, 수송비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 집약적 농업일수록 읍 중심지 가까이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시, 집약적 농업일수록 읍 중심지 가까이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맞고, 다음 질문. 입찰지대 개념에 따르면 각 위치별로
입지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다음, 입찰 지대 개념에 따르면 각 입지별로 입지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 맞고, 다음, 교통이 발달하여 단위 거리당 수송비가 감소하게 되면 한계지가 외곽으로 연장되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한 번 더, 교통이 발달하여 단위 거리당 한계, 수송비가 감소하게 되면 한계지가 외곽으로 연장되고 입찰 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완만해진다. 맞는 지문입니다. 단일 작물일 경우 아까 그 첫 번째 지문 시장에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감소하기 때문에 토지 이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지대는 증가하고, 그렇지? 그래서 수송비의 절약분이 지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대. 다음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튀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하여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다시, 튀내는 지대의 결정이 토지의 비옥도만이 아닌 키포인트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위치 지대의 개념을 통하여 현대적인 입지 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딩동댕, 맞는 지문이고요. 다음, 입찰 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한다. 다시, 입찰 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한다. B,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나 한번 찾아봐. 입찰 지대에 대해서 설명할게. 입찰 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이 빵! 0이 되는 수련을 말한다. 헉? 놀란 거 아니지? 자다가 들었으면 미안해. 외곽에서 읍으로 중심으로 들어감에 따라 수송비 절약분만큼 토지 이용자의 순수익이 늘어나는데,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모든 지대로 지불하게 되면 토지 이용자의 초과 수익은 빵! 0이 된다. 다시 지문 볼게. 입찰 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한다. B 아니고, 입찰 지대란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이용에 따른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판매액이 극대화되는 지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치? 그러면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모두 지대로 지불하게 되면 토지 이용화의 초과 수익은 0이 된다. 입찰 지대란 토지 이용에 따른 입찰 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들어감에 따라 수송 절약분만큼 토지 이용자의 순수익이 늘어났는데, 해당 위치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을 모두 지대로 지불하게 되면 토지 이용자의 초과 수익은 0이 된다. 입찰 지대란 단위 면적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이용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을 말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난 10번 적어야 될 것 같아. 외우는 건가? 다음 질문.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다시, 생산 요소 간의 대체가 일어날 경우 일반적으로 입찰지대 곡선은 우하향하면서 원점을 향해 볼록한 형태를 지니게 된다. 맞고, 다음, 토지 이용량에 대한 한계 운송비가 큰 작물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다시, 토지 이용량에 대한 한계 운송비가 큰 작물일수록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급해진다. 맞고, 다음 단일 도심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거 기억난다. 본문 읽은 거. 다시 단일 도심에서 상업용 토지 이용이 도심 부근에 나타나는 것은 상업용 토지 이용이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딩동댕 맞는 지문입니다. 문제. 다음 문제. 다음 표는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의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을 나타낸다.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20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단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모든 상품은 같은 지점에 있는 도시에 판매한다고 가정함이라고 문제가 나왔고, 교수님이 이거는 산수 문제래. 그래서 무조건 맞춰야 되니까 연습하세요 했거든. 이거는 알론소라는 학자가 만든 건데 아까 표가 하나 본문에 있었다고 했거든. 알론소? 뭔가 튀넨의 위치 지대론에 따른 건가? 입찰 지대이론, 위치 지대이론. 어쨌든 이윤. 그걸 어떻게 하지? 이거는 그냥 푸른 거를 내가 여기다가 써서 한번 보여줄게. 나중에 너가 볼 때 한번 봐봐. 내가 쓰면서 한번 해줄게.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라고 나는 들어서 책으로 아까 튀넨의 고립국. 지대 순수위. 맞네. 튀넨의 고립국 이론. 뭐야, 뭐. 튀넨의 고립국 이론으로 한 거야. 나도.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고, 튀넨 아까 전에 본문 볼 때 우리 별표 치라고 아까 교수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잖아. 잠깐만. 좀 분주하긴 하지만 기다려도. 어디 보자. 튀넨의 고립국 이론. 고립국, 튀넨의 고립국 이론이고, 이거를 일단 문제를 써줄게. 그래야지 나중에 너도 볼 수 있고 나도 또 영상만 보고 볼 수 있으니까.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 지문은 쌀, 우유, 사과고 1000제곱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이거 시장 가격, 생산 비용, 교통 비용 이렇게 나와 있거든. 시장 가격, 그다음에 생산 비용, 그다음에 교통 비용. 이게 1km당. 이렇게 책에 문제에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또 나와 있어. 여기 문제는 거리가 20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 상품의 생산자와 상품의 생산자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는 20km. 인 지점에서도 20km인 지점에서도 이 세 가지 중에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이냐 이거거든. 문제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은 이게 문제인데 이거를 푸는 공식은 지대, 순수익, 지대, 지대, 순수익. 지대는 매출액은 생산물 가격이라고도 하거든. 생산물 가격 빼기 생산비 빼기 수송비. 수송비는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 단위당 수송비 곱하기 거리. 이따가 네모한 거 보여줄게.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공식은 잘 정리가 되나요? 이윤. 여기서 보면 이윤. 자, 쌀 하나만 기억해. 쌀 이코르 여기서 시장 가격이 180원이거든. 180 빼기 생산비가 70이야. 70 빼기 가로 열고 생산 비용이랑 교통비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곱하기 20. 이건 10. 그다음에 우유는 여기 시장 가격에서 200 빼기 130 빼기 4 곱하기 20. 4 곱하기 20 거리거든. 계산하면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사과는 여기 주어진 값이 240 빼기 125. 진짜 빼기 더 곱하기밖에 안 나와. 125 빼기 6 곱하기 20. 6 곱하기 20은 마이너스 5. 그러면 정답은 우유랑 사과는 마이너스고 쌀은 플러스 10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쌀이야, 쌀. 표에는 시장 가격이 쌀 시장 가격이 180, 쌀 생산 비용이 70, 교통 비용이 5. 잠깐만. 우유가 시장 가격이 나중에 다시 안 하고 보여주려고 잠깐만. 120 됐다. 하나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거라서 이게 너가 보기에 편할지 모르겠다. 이게 잘 보일까? 거꾸로 보이나?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내줄게. 튀네네 고리꼭 이론. 그래서 여기 표랑 그다음에 여기 밑에 구하는 공식이 있으니까 한번 봐봐. 다음 문제. 이런 거는 나오면 땡큐라고 무조건 맞추라고 했어 교수님이. 우리 꼭 맞추자. 다음 문제. 문제가 이제 세 문제밖에 안 남았어. 알론소의 이찰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다시,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에 적용하여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맞고, 다음,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라 할 수 있다. 다시, 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윤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에 해당하며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라 할 수 있다. B. 아닙니다. 지대는 토지 이용자, 경작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이다. 다시, 지대는 토지 이용자, 즉 경작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가능 금액 괄호 열고 지불 용의 최대 금액이 초과 이윤 0이 되는 지대이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 다시 올바른 지문. 다시, 지대는 토지 이용자 괄호 열고 경작자라고 하지. 토지 이용자는 경작자. 토지 이용자에게는 최소 지불 용의 금액이 아니라 최대 지불 가능 금액.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이 뭐냐면 지불 용의 최대 금액, 즉 초과 이윤 0이 되는 지대이다 라고 하면 돼요. 정리를. 다음 질문.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다시,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의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 다시 읽어줄게. 띄어쓰기 잘못했지. 도심 지역에 이용 가능한 토지는 외곽 지역에 비하여 한정되어 있어서 토지 이용자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맞고, 다음,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으로부터 교외로 이동하면서 거리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들의 지대 곡선을 연결한 선이다. 맞고, 다음,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다시, 교통비 부담이 너무 커서 도시민이 거주하려고 하지 않는 한계 지점이 도시의 주거 한계점이다. 맞고, 이거를 다른 말로 직주 분리라고 해. 다음 문제.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다시, 알론소의 입찰 지대 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 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이다. 맞고,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다시, 특정 토지는 입지 경쟁이 일어난다면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용에 할당되는데, 이때 최대의 순현재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원인이 무엇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맞는 질문이고, 다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은 중심지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수송비는 증가하고 지대는 감소한다고 보고 교통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다시 헤이그의 마찰 비용 이론에 의하면 교통수단이 좋을수록 공간의 마찰이 적어지며 이때 토지 이용자는 마찰 비용으로 교통비와 지대를 지불한다고 본다. 맞는 지문. 다시 다음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하였다. 다시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의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레토 지대로 정의하였다. B 아니고요. 마샬은 토지가 아닌 인간이 투입한 인공적인 기계 설비 등 자본재로부터 고정 생산 요소로 발생하는 일시적인 소득을 준 지대라 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준 지대와 파레토 지대는 다른 개념이다. 오케이? 다시 마샬은 토지가 아닌 인간이 투입한 인공적인 기계, 설비 등 자본재, 고정 생산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일시적인 장기적 아니고 일시적인 소득을 준 지대라 하였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재화의 가격이나 생산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준 지대와 파레토 지대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럼 여기서 경제지대가 뭐냐, 파레토 지대가 뭐냐? 경제지대, 파레토 지대는 생산 요소가 실제로 얻고 있는 수입과 전용 수입의 차액을 말한다. 공급이 제한된, 공급이 비탄력적인 희소성에 따른 생산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초과 수입을 말한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생산 요소 공급자의 총 수입은 모두 경제지대로 구성한다. 네, 마지막 문제. 도시지대와 생산 요소의 대체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맞고. 맞는 질문. 다음.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다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도심에 가까울수록 높아진다. 맞고. 다음.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다시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B.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대체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이고, 다음 질문.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토지와 자본의 상대적 가격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다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은 토지와 자본의 상대적 가격이나 산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 맞는 지문이고, 다음.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로 나타난다.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위한 토지와 자본의 대체 관계는 우하향하는 역선형 함수로 나타난다. 딩동댕. 맞습니다. 우리 문제 다 풀었다, 그치? 이걸로 학자들은 다 우리가 정리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나도 어저께 공부한 걸 집에서 들어봤거든. 집에 가서 나도 자기 전에 복습을 낮에 공부한 걸로 들어봤는데, 지문을 어쨌든 종이 없이 나도 자기 전에 틀어놓으면서 들어봤더니
책 없이 들어보니까 한 번만 들으면은 나도 잘 안 들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너도 안 들릴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문제 지문 2번씩 읽어봤거든. 한번 해보고 한 번씩 하는 게 좋은지 2번씩 하는 게 좋은지 해봐. 나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해서 얘기해주면 그렇게 또 같이 바꿔보자. 나는 하여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아. 파이팅! 우리는 합격할 수 있어. 합격할 수 있다고 믿고 공부하자. 파이팅!